안녕하세요. 오늘 6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드릴 텐데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또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항상 그렇듯 종목을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언급되는 내용들은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긴 하지만 불확정성이 있습니다. 꼭 검증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는 하반기 경제 전망입니다. 도대체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거고요. 이 리포트는 KIET 산업연구원에서 5월 달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봐요. 거시경제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수출은 부진하고 소비 회복세가 성장률을 견인할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출은 좀 힘들죠, 지금. 그래서 그 중에서도 국내 설비 투자나 기계 투자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세가 되고,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 중심으로 약간의 증가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중국 리오프닝 영향에도 반도체 IT 경기 부진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금리 인상도 되고 있어서 제한적인 성장이 되고 있고, 금리 인상 조치로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있으나 중소은행들의 파산 위험이 아직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일본 요새 좋잖아요. 일본도 성장 동기는 미흡하고 유럽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5% 성장을 달성할 거고, 미국 서방 수출 제한 조치에 의해서 성장 동력은 미약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 나와 있는데요. 2023년 유가 70달러 후반, 환율 1280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70달러 후반이 되려면 76달러 정도 될 것이고, 환율을 보면 하반기에는 1263원, 지금 1300원 약간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1290 몇 원인데 원화 강세가 예상된다. 그래서 평균은 128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다 이런 거죠. 환율하고 유가는 좀 중요한 문제라서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4%. 경제 성장률이 1.4%다. 우리나라가 좀 낮죠. 민간 소비가 늘어서 그나마 그것도 되는 거다. 그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1.7에서 1.4로 또 낮아졌습니다. 근데 세계는 2.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연하게 저성장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성장률보다 낮아진 게 최근의 일이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형국입니다. 아까 설비 투자 얘기 나왔었는데 간단히 다시 보면 건설 투자 조금 증가하고요. 대신에 글로벌 경기, 반도체 업황 등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는 부진하다. 건설 투자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약간 전환되지만 PF로 자금 경색이 되고 있고, 공공 부분 투자 감소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거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이 상반기에는 있었지만 하반기는 없다 이런 거죠. 이런 것도 건설사마다 공공 부분 비중이 높은 회사가 있고 낮은 회사가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마이너스 9.1% 감소, 수입은 마이너스 10.2%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고요. 별로 좋은 게 없어서 보시면 국내 설비 투자 마이너스고 민간 소비가 겨우 받쳐주고 하반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7%, 그래도 성장률이 하반기에 좀 나오네요. 그것들은 이쪽에 민간 소비에서 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다.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뒤쪽에 또 산업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전쟁, 통화 긴축,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안 좋은데 좋은 분야가 나와요. 자동차, 조선, 2차전지가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 주가가 좋았던 섹터들이네요. 일반 기계도 보합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2차전지가 확연히 좋고요. 그래서 2차전지 주가 상승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시면 자동차, 조선, 통신기기, 2차전지, 바이오 헬스 등만 좋은 거죠. 네. 조선은 좋습니다. 자동차 좋고, 철강 조금 좋고, 섬유 소폭 증가, 정유 약간 마이너스, 석유화학 많이 마이너스. 완전 시크리컬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시크리컬에서 마이너스,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15.6%, 가전 마이너스 10%. 그래서 기상도로 한번 보면 내수하고 수출하고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얀색 먹구름은 약간 플러스, 까만색 먹구름은 약간 마이너스고, 비가 많이 오는 건 많이 마이너스, 그리고 해가 있는 거는 확연히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조선이 좋고, 지금 해가 있는 게 2차전지 엄청 좋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 수입이 좋고, 그죠? 반도체는 굉장히 안 좋고, 가전은 약간 마이너스,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안 좋고, 내수는 좀 좋은데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요. 석유화학은 좀 안 좋고, 수출은 약간 좋고, 뭐 이런 겁니다. 섬유가 수출이 안 좋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주가 올랐던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특이한 거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되게 안 좋은데 다른 섹터보다 좀 강한 이유는 우리가 AI, HBM을 통한 성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선반영이 다른 시크릿컬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걸로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다 나오고 있고요. 이제 환율을 보면, 환율은 중요하니까요. 수출도 수입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돼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따라서 환율이 좀씩 떨어질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되면 원화도 강세로 같이 바뀌죠. 달러가 약세니까 강세로 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달라졌었죠. 1300원이니까요. 그런데 요게 조금 더 내려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갭이 이제는 조금 내려오는 것처럼 전망하고 계시고요. 유가는 70불대 후반. 유가나 이런 거는 변동성이 크니까 잘 봐야죠. 가계부채가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요. 연체율과 가계부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조금 올라오면서 부동산이 조금 회복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총 생산은 0.4%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잘 풀려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가 좀 성장한다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건데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그리고 무역 수지가 흑자를 계속 유지했는데, 이제 중국이 내재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흑자를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또 의미하는 게, 인도가 지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도에서도
중국과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개발도상국이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루었던 성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갑자기 좋아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뭐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수출이 우리나라는 중요한데 수출이 이제 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요게 재밌습니다. 철강이 중국 경기 부양 정책 효과로 좋은 걸로 나와 있죠. 조선은 LNG가 중심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정유는 항공 수요 확대로 좋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석유 제품 수요 증가로 좋고, BOECD 국가의 석유 수요 확대로 좋고, 좋은 것만 보자고요. 섬유는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민간 소비재로 좋고,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에 따른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로 좋습니다. 정보기기통신은 경기 침체 때문에 안 좋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개선된다. 그리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회복 전망, 프리미엄 제품, 폴더블, 수요 증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안 오른 것들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보면 가전은 기저효과 및 2023년 하반기 수요 회복 얘기하고 있고, 프리미엄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반도체는 챗GPT, 챗봇, AI 신기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HBM이죠. 우리나라는 HBM. DDR5 관련주들 요새 오르고 있습니다. 태블릿, 노트북, OLED 채택 확대. 디스플레이는 OLED 쪽. 그리고 2차 전지는 다 좋고요. 워낙 다 좋고. 네. 바이오 헬스는 바이오 시밀러 경쟁이 좋아졌다. 그리고 헬스케어, 고령화 맞춤, 디지털 치료기기 수요 확대. 지금 우리가 관련되는 것들 보이니까 요런 쪽 조금 더 비중을 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안 오른 것들 위주로요. 그래서 요런 리포트를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쭉 나오니까 그거에 관련된 리포트를 좀 찾아보시고 수혜주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되면 확실히 우리가 섹터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죠.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